밥초입니다. 벌써 8월달 마지막 강의네요. 8월 26일 밥초이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밥초이 강의 주제는 느리지만 안전한 매매. 직장인들 대상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이런 종목은 단타나 이렇게 스캘퍼 짧게 보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직장인들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다 했던 내용들이기도 하지만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좀 심하다 보니까 심하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제가 일봉에서 이렇게 하락하던 주가가 21선을 올라타면 61선 또는 121선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와서 눌림목 쌍바닥 내고 올라갈 수 있다. 그 다음에 가장 좋은 맥자리는 그렇게 올라가서 60선을 터치하는 그 자리가 가장 좋은 맥자리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전에 다 얘기했던 그런 강의 내용들인데, 그것보다 조금 더 한번 상승 흐름을 타면 상당히 많이 타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이제 오늘 살짝 예전 다 얘기했던 거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은 자 일단은 회의 지수 한번 볼게요. 어제 그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을 했죠. 이 잭슨홀 미팅은 남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여기는 그 부부 동반이랍니다. 반드시. 그래서 남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파월 의장도 그래서 얼굴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매파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자, 어찌됐든 간에 어제 장 시작 때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장 시작에 이렇게 상승이 좀 나왔었거든요. 상승이 나왔는데 갑자기 파월 의장이 연설을 시작을 하면서 갑자기 금리 인상을 열어둔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매파적인 발언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급락이 나왔어요. 제가 이거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러더니 갑자기 제가 듣기로는 파월 의장이 좀 중립적으로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중립적으로. 차관에. 이 중립적으로 얘기한다라는 거는, 금리 인상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금리 인하 얘기도 그건 모르겠어요. 차관에 어찌됐든 간에 어떤 시장에 충격을 좀 덜 주는 그런 중립적인 얘기를 좀 하겠다라고 제가 그렇게 어제 그 장 중에, 우리 장 중에, 제가 그렇게, 좀 들었는데, 갑자기 매파적인 발언을 하다 보니까, 이거 큰일 났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딱 하고 나서 결과를 딱 보니까, 저도 이걸 다 보지를 못하고, 조금 있다가 이게 시간을 돌리는 거 보니까, 이제는, 괜찮나 보다라고 했죠. 자, 어찌됐든, 그리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일단은, 파월 의장이, 그거예요. 어차피 지금도 인플레이션이 높다. 2%대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대. 그렇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 현재로서는 워낙에 노동시장이 좋다 보니까, 그래, 지금 또 뉴스가 하나 제가 들은 게 있는데, LG, 엔솔이랑 GM이랑 미국의 합작법인 만든 데가 임금을 25%인가 인상을 했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들어왔더라고요. 일단은 그것도 이게 또 고용 쪽에 또 이게 이러니까 좀 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가속화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돈이 많이 지금 풀려 있는 상태에서 해소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연설에서 이제 어떤 매파적인 성향, 긴축 성향이긴 했는데 덜 매파적이었다라는 평가로 이 시장이 이렇게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표를 다음 금리 결정은 지표에 따라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7월 CPI를 딱 얘기하고 8월 CPI, 9월 CPI가 뭐 조금 뭐 소수점 단위로 약간씩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태까지 그래 왔어요. 예, 그래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2%대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을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3.1이었는데 이게 3.9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1이나 2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이런 차이, 이 3.1이나 이 차이, 0.12 차이가 이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건 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나, 이게 뭐 저번보다 이때보다 더 낮아지면 좋을 거예요, 시장에서. 자, 9월 달에 금리 인상 저기가 있어요, 미국은. 예, 자, 어찌됐든 간에 좀 뭐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예, 될 것 같고, 9월 달에 또 그러면 9월 22일이 될 것 같은데, 예, 9월 22일이. 자, 일단 뭐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CPI를 좀 지켜봐야 돼요. 예, 8월 CPI 수준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것들 좀, 그걸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자관의 파월 의장 연설이 덜 긴축적이었다라고 판단해서 뉴욕 증시가 안도하면서 엔디비아하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엔디비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애플과 테슬라가 시장을 좀 이끌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 우리 국내 증시에도 다음 주에는 아마 그 영향이 좀 제한적이지 않겠냐. 예, 그렇지만 그래도 아마 재미있는 장은 아닐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어찌됐든 간에 연준이 어떤 좀 심각하게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려고 하는 노력이 아마 계속 일어날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준에서도 이제 물론 제 해석이긴 하지만 연준에서도 지금 금리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금리 인상보다 높은 수준의 높은 금리 수준의 유지에 어떤 그런 무게를 좀 두지 않았냐. 예. 근데 우리 증시는 이런 금리에 대한 부담이 계속 지속이 돼요. 예. 왜냐면 금리 차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을 좀 한번 해보세요. 자, 주식이 상승하는 거는 어떤 것 때문에 상승을 하는 거죠?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하는 거예요.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 여기 봐봐요. 여러분, 자, 이거 그냥 이거 금리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금리가, 저기 22년도부터 해가지고 저기 10번을 올렸어요. 미국이. 10번. 10회를 올렸어요. 10번. 10번을 올리면서 금리가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쳐요. 이렇게. 금리가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대감이에요. 금리가 앞으로, 여기서는 금리가 올릴 것 같으니까,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시장이 계속 하락을 하는데, 자, 여기서는 뭐죠? 이제,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고점에 다다른 거예요. 여기에서 파월이 금리 인하하겠다라고 하면 단기의 주식시장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금리 인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냐. 근데 옛날처럼 뭐 그렇게 금리 인하가 20년도처럼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하가 여기에서 금리 인하가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죠. 금리가 인하가 될 수 있다라고, 여기서 이게 금리예요? 금리가 인하가 된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 기대감 때문에 주식은 계속 상승할 수가 있는데, 만에 하나 여기에서 금리가 인하됐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단발성으로 재료가 소멸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다음 금리가 또 내릴 수도 있겠지만, 내리겠죠. 예, 한두 번, 두세 번 더 내릴 수 있고, 10번을 올렸는데, 예, 내릴 수는 있겠죠. 예, 그만큼, 인플레이션도 잡히고, 돈이 회수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금리 인하도, 금리 인하가 계속 이렇게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면 단발성이지만, 예, 이런 기대감도 재료가 소멸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물론, 금리 인하가 얘기가 나오면 제가 얘기했죠? 뭐가 준비를 해야 된다?
뭘 준비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 금리 인하가 얘기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그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섹터들이 달라져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는 지금 바이오주 쪽 종목은 한 종목만 들고 있는데 한 종목은 지금 정리를 했고요. 알테오준 제가 정리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중국 리스크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은 충격을 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기 와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뭐 지금 중국을 한번 봐볼까요? 상해 지수를 보면 그래도 뭐 지금 어제도 하락을 했어요, 여러분들. 어제도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죠. 이거는 지금 뭐 저기 컨트리 가든 뭐 이런 쪽에 그 관련해 가지고 이거 지금 더 좀 하락을 좀 뭐라 그럴까요? 막았다라는 걸 그걸 뭐 주식 매매를 좀 막았어요. 막았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좀 이렇게 좀 좋긴 한데 어찌 됐든 간에 부동산 위기가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중국에 상장된 국영 건설사가 38개가 있어요. 38개가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더 넘는지 작은지는 뭐 대충 대략 한 38개 정도가 있는데 18곳이 지금 현재 부실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국영기업 등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런 디폴트 위기가 채무 불이행이죠. 부동산 위기가 지금 민간기업에서 국영기업까지 전방위로 확산될 조짐이 좀 보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온 기업 신고 자료를 제가 봤는데 중국 본토하고 홍콩에 상장된 국영 건설사 18개가 38개 중에 18개가 지금 잠정 손실 상태라고 합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좀 불안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중국 부동산 리스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좀 불안하다. 그래서 현금을 여러분들한테 좀 가지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어떻게 보면 그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자, 어찌됐든 간에 좀 많이 불안합니다. 중국 정부에서, 자, 이게 국영기업도 있지만 민간기업도 있단 말이에요. 민간기업도.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컨트리 가드는 민간기업이에요. 민간기업인데 여러분들이 자, 중국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시장이 여러분들이 충격이 오면 한 달 정도면 충분해요. 한 달. 한 달이면 여러분들 아마 갑갑할 겁니다. 현금 갖고 있는 분들은 푸근할 거고 한 달이면 대략 15에서 20%의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15에서 20%면 상당히 크죠, 여러분들. 자, 그냥 대략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냥 지금까지 빠진 건 한 17%예요. 뭐 대략 뭐 그냥 제가 고점에서 잡은 거예요. 그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한 이 정도 여기서부터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자, 만약에 한 달 정도, 지금 근데 이게 리스크가 온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라든 이런 것들이. 그죠? 중국 것만 지금 이렇게 보면 대략 한 6%. 근데 앞으로 이게 이만큼 더 빠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6% 이만큼이 아니라 이거에, 앞으로 3배. 6, 3, 18. 그쵸? 이만큼 더 빠진다. 그러면, 어렵겠죠. 그죠? 중국이 부동산이 그 GDP가 그 부동산에 관련된 중국 GDP가 상당히 높아. 거의 30% 가까이 된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더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중국에서 GDP가 63%가 GDP의 63%가 그림자 금융이래요. 그만큼 중국 금융권이 부실화가 됐다라는 얘기죠. 뭐 계속 뭐 얘기를 한다 어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좀 위험해요. 부동산 쪽은 중국 부동산 자산이 1경 8천조래요. 1경 8천조.
자원에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좀 안전한 매매를 좀 했으면 좋겠다. 현금은 이번에는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제 얘기가 코드가 맞는 분들이라면 현금을 조금이라도 챙겨놨다가 하락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좀 빠지면 삼성전자 빠짐자, 삼성전자가 어제 뭐 저기 이렇게 그저께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서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개파락으로 또 밀렸어요. SK 하이닉스도 그렇죠. SK 하이닉스도 그 SK 하이닉스도 뭐 갭상승했다 다시 똑같이 엔비디아가, 근데 엔비디아가 올려놨던 거, 근데 엔비디아가 실적이 저 정도 나올 걸 뻔했어요. 뻔했단 말이에요. 뻔했다는 너도 나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더 훨씬 많을 텐데. 그러면, 이거는 단기구나. 근데, 엔비디아, 좋아요. 또 저기 엔비디아 한번 볼게요. 자,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자,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제 쭉쭉 더 벌어지고 있죠. 이게 이렇게 보면은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요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죠? 확산이라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조만간에 이 엔비디아는 위로 칠 건지 아래로 칠 건지 결정이 날 겁니다. 예. 근데 앞으로 엔비디아의 실적이 올해보단 내년이 더 좋아질 거예요. 예, 더 좋아질 거니까. 근데 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올랐어요. 그죠? 장난 아니게 올랐죠. 그죠? 예, 저점 대비 자, 엄청나죠? 자, 뭐 이거는 얘는 뭐 없어요. 뭐 주가의 하락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이 저 그냥 쭉쭉쭉쭉 올라갔습니다. 자, 뭐 어찌됐든 간에 부동산 중국 리스크가 있으면 우리나라도 자, 우리나라 업종 볼게요. 자, 코스피입니다. 한 20%? 20% 정도? 여기서부터 그냥 보수적으로 잡아볼게요. 이게 아니지. 참, 죄송합니다. 여기서 잡을게요. 15에서 20%. 한 여기까지는 열어놔요. 2200. 15를 잡는다면, 한 이 정도. 2250. 그냥 이건 제가 그냥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그 정도까지도 열어둬야 된다. 예. 충격은 여러분 강해요. 강합니다. 예. 뭐, 2300까지만 와도 아마 여러분들 엄청 힘들어 할걸요? 세력이라면 한 번 더 밀어버릴 겁니다. 흔들 거면 제대로 흔들어야죠. 예. 그래서, 뭐,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15에서 20%. 코스닥은요, 여러분들, 왜 제가, 이게 원래 여기에다가 코스닥에 갖다 대야거든요? 코스닥이 맞아요. 자,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내려올게요. 15에서 20%. 여기입니다, 대략. 720 정도 나오겠네요. 720. 720이면, 대략 이 정도? 뭐, 한 20, 30 잡을게요. 이 정도. 엄청나죠? 무섭죠? 왜, 근데, 이게 만약에, 왜 그러냐면, 지금 요 시장을 지금 에코프로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에코프로 그룹이. 2차전지 쪽이 근데 만약에 에코프로가 무너진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감안하셔야 돼요. 엄청난 충격이죠. 근데 이게 바로 한 방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한 달 안에 그렇게 그냥 3%, 5%, 뭐 4%,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크죠? 두 번째, 세 번, 이렇게. 봐봐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자, 처음 파동이 가장 크죠? 두 번째는 살짝 올려줬다가, 세 번째 한 번 더. 그 다음에 또 올려줬다가 한 번 더 미끄러지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다가 정리했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고 안 틀릴 수도 있어요. 저는 대비를 하는 거예요. 대비를.
예, 그래서 현금, 최근에 현금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 놨다. 예, 저는 지금 이제 한 40% 정도까지, 예, 현금이 40% 정도까지 좀 이제 가까이 들어왔는데,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뭐, 이게 여러분들이, 좀 대비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뭐, 지금 좀 오늘은 좀 어두운 얘기인데 뭐 이런 시황 쪽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뭐 저만 알고 있는 것보다 제 강의 몇 분 안 들으시 뭐 많이 안 들으시지만 제 강의를 듣고 도움 뭐 한 분이라도 도움을 받는다면 예, 뭐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자, 뭐 국내 증시는 지금 뭐 지루한 시장이 죠. 계속 지루한 시장이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 중순 이후부터 뭐 그냥 꾸준히 하락이에요. 하락입니다. 하락. 예, 그죠? 예. 뭐 지금 뭐 엔디비아가 보안 마감하고 또 뭐 하락하고 그러니까 아마 HBM 엔디비아 주가 한번 볼까요? 아까 저기 그 엔디비아가 예, 좀 하락을 했죠. 그렇죠. 예, 종가가 마이너스 2.4%, 예, 좀 하락을 했는데 뭐 아까 얘기했던 것도 조만간에 어떤 결정이 지어질 거예요.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예,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또 이렇게 반도체 관련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쪽 종목들이 상당히 근데 우연찮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자 차트를 하나 더 열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 볼까요? 하나 더 열었습니다. 자 ISC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요. 자 ISC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ISC가 미리 선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차트가 비슷하죠, 지금. 이렇게 보면. 비슷해요. 아주 비슷합니다. 상당히 많이 비슷한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종목들이 많이 그래요. 약간 우리나라 증시가 오히려 선반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TSE. 이놈은 TS가 아닌데 TSE가 있는데 TSI였던가요? 그것도 아닌데 자관에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이렇게 상승이 미리 나왔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쫓아가는 매매는 힘들어요. 특히나 고점에서 요즘은 양봉보다는 음봉에서 사서 이렇게 올라가면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네이버도 한번 볼게요. 예, 네이버도 지금 뭐 그 하이퍼 클로바 X를 저기를 했다가 뭐 조금 성능이 어쩌다 저쩐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더 올라갈 거예요. 뭐 어차피 어떤 속도라든지 뭐 이런 것도 실망감 때문에 주가에 반영돼서 급락을 했는데 이거는 뭐 특별히 신경 안 쓰셔도 어차피 추세를 전환을 시켰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뭐 어제 13.10으로 일본 오염수 방류가 시작이 됐죠. 예, 그래서 아마 솔직히 뭐 이건 뭐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저는 이제 뭐가 걱정되나 수산물 하시는 분들, 어업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배도 많이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뭐 시장에서 영업을 뭐 저기 가자미가 뭐 저 킬로그램당 8,000원 하던 게 어제 경매가가 4,000원대로 떨어졌다고 50% 이상 가까이 떨어졌는데 예, 이게 뭐 기름값이나 나오겠냐 이거죠. 예, 그쵸. 이게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되고 또 이제 어제는 오히려 뭐 마트라든지 이런 데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염수가 방출되기 전에 잡은 거라 오히려 없어가지고 못 팔 정도로 막 이렇게 했다는데 이제는 모르죠. 물론 당장에 이렇게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런 것들은 좀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좀 강구를 좀 수산물 촉진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그분들의 저기
생산대, 그죠? 그분들의 어떤, 뭐, 수산물, 저기, 촉진을 하라고, 뭐, 대기업이나 뭐, 이런 단체 급식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촉구를 한다.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게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단체 급식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아마 학부모들 난리 날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래요. 예, 아마 큰일 날 것 같아요, 그거는. 예, 그 얘기 나오면은 아마 또 뭐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정치적인 그 이유는 정치적인 거니까 예, 저기 지나가면 될 것 같고 아까 저기 그 뭐냐 IS 얘기했던 TFE에 TFE 예, 그 급등이 나왔다가 상한가도 갔었다요. 그쵸? 그 다음날 또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거는 저기 AI 쪽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반도체하고 AI하고 반도체하고 엮여서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한미반도체도 제가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 가온칩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어찌됐든 간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 뭐 그래서 오염수 방류하면서 이런 뭐 소금 관련주들 뭐 샘표식품 뭐 샘표라든지 샘표식품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어요. 상한가도 가고 그랬는데 이게 뭐 호주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나중에는 뭐 호주산이 뭐 중요하겠어요. 오염수를 30년 동안 방류를 한다는데. 예. 근데 이제 그게 궁극적인 게 아니라 그 원전을 이게 완전히 없애느냐 못 없애느냐 그거에 방점을 줘야 되는데 물론 당장은 오염수 방류가 문제죠. 이미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 어쩔 거예요. 예.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 소금 관련주가 이제 또 이렇게 또 급등이 나오고 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중국이 수산물을 일본 관련 수산물을 완전히 다 막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일본 관련 중국에서 이렇게 불매운동이 좀 나오면서 중국 소비주 테마가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화장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유커들이 일본 쪽으로 또 많이 안 가겠죠. 예, 그러면 관광이 또 한국 쪽으로 많이 돌릴 수도 있다. 예, 뭐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저기 앞으로 시장에서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쪽도 화장품도 화장품인데 좀 이렇게 그 면세 쪽이라든지 이런 쪽 어떤 실적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바로 될 수 있는 예, 그런 것들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커들이 일본 지금 딱 면세점 딱 들어와가지고 쿠쿠 전기밥솥을 싹쓸이를 해가고 있대요. 싹쓸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막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쿠쿠가 지금 전년 대비 지난달 면세점 매출 기준이에요. 쿠쿠가 592%가 상승을 했대요. 네, 592%. 엄청난 거죠. 예, 이만큼 유커들이 한번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거 유커들 들어오면 물론 뭐 관련된 것들이 많겠죠. 뭐 화장품주도 있을 거고 뭐 호텔, 뭐 면세, 카지노, 관광, 뭐 항공 관련주, 관광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저기 지금 이마트가 많이 지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저기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마트에서 예전에는 이런 우리가 사드가 있기 전에 사드를 설치하기 전에 중국 유커들이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했어요. 예전에 제가 그 출장을 한번 갔는데 어떤 이제 그런 판매 이렇게 하는 데예요. 여기 가서 여기서 이렇게 설치 그러니까 부스죠. 판매 부스예요. 그때는 제가 영업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근데 와 차가요. 유커들이 오는데 이게 어디 그 순천인가 어디를 갔는데 대형 운동장 그 체육 하는 운동장 있죠. 버스가 100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100대. 네, 100대가 들어오면서 순천만 그쪽 어딘가일 거예요. 순천만. 여기에 크루즈가 있어. 크루즈가 딱 있어요. 크루즈가. 그런데 여기 딱 해가지고 여기를 딱 이 버스들이 어디를 가냐면요. 딱 이렇게 관광 코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영향들이 있겠죠. 여기 어떤 지역에서. 근데 여기 간 것 중에 한 군데가 이마트예요. 순천에 있는 이마트 지점을 김이랑 뭐 이런 것들을 싹쓸이 해온 거예요. 싹쓸이.
예, 장난이 아니게. 그걸 제가, 가서 들어서 알고 있어요. 뭐 다 김 사가지고 있어. 김이랑 뭐 이마트 그 봉지 있죠. 쇼핑백. 그거에다가 해가지고 다른 것들 뭐 이런, 예, 이런 것들을 다 사가지고 크루즈에 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 이마트도 예전에는 그렇게 사드가 있기 전에는 가격도 괜찮았잖아요. 그죠? 예, 사드가 뭐 결국은 이제 사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그때는 유커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예. 그런데 6년 만이잖아요. 그때 이제 근데 뭐 여러분들 보시면 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자 이때는 이렇게 완전 매출이 달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6호가 들어온다. 이마트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마트에서 영업을 어떻게 하느냐가 달라지겠죠. 이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마트에서 하나의 어떤 그 관광 코스로 만들어서 한번 쓸고 가게끔 만들면 이마트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매출은 많은데 영업이익이 없죠. 어떤 뭐 지금 인건비라든지 뭐든 이런 것들이 뭐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도 이 매출이 줄면 안 돼요.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매출이 줄면 안 된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런 예도 있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경험이었으니까, 그거를 이제, 뭐, 저는 아시죠? 제가 주식은 어떤 경험이라든지 어떤 시장을 보고 저는 실질적인 시장이에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뭐 설탕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면은 항상 언제 가서 이렇게 보면 설탕이 왜 떨어졌나 이런 것도 보고 사람들이 뭘 많이 사가는지 이런 것들 보고 그렇게 많이 봐요. 저 마트도 자주 가거든요. 뭐 저도 마트 가면 그냥 자주 가다 보니까 또 마트에서 그냥 오면 또 그래서 또 막 사가지고 오고 막 이러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자 이마트도 또 다른 뭐 신세계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 호텔 면세 이쪽이 뭐 호텔이라든지 호텔 신라도 보면 좋아질 거예요. 좋아질 겁니다. 좋아지고 있죠. 뭐 이것도 마찬가지 파라다이스라든지 이건 카지노죠. GKL이라든지 아이고 GKL 이런 종목들 아마 가면 갈수록 좋아질 겁니다. 또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뭐 또 어떻게 지금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또 이제 막 중국하고 또 이렇게 뭐 단절되고 막 이러는 것만 아니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텐데 그죠? 좀 정부에서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뭐 저기 초전도체 쪽은 이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성 델타테크 이런 종목들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초전도체보다 맥신 쪽 만약에 하신다면 맥신 쪽을 하는 게 좋다. 맥신 쪽을 하는 게 좋다. 근데 지금 뭐 휴비스 있고 맥신 쪽은 휴비스, 나인테크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긴 하죠. 뭐 저기 뭐 태경산업도 있고 뭐 코닉인가 뭔가 이것도 있고 막 그런데 저는 이 중에 가장 좋은 게 나인테크로 보여요. 나인테크로. 근데 이것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만약에 초전도체나 맥신 쪽을 본다면 저는 초전도체보다 이 맥신 쪽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 하시는 게 좋다. 자, 뭐 일단은 이렇고 이제 오늘 이제 강의 주제가 너무 서론이 길었어요. 느린 매매지만 안전한 매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강의를 쫙 아마 아실 거예요. 제 강의했던 분들 들었던 분들은 밥초의 주식 강의하면서 현금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도 종목이다 이러면서 CCI, RSI, CCI, RSI 하고 엔벨러프도 말씀드리고 CCI 엔벨러프, RSI 이렇게 말씀드리고 세 가지가 다 모이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21선 눌림목 매매를 하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20주선 주봉에서 20선을 돌파를 할 때 매매하는 게
상당히 좋다. 이거는 한번 반등을 하면 꾸준한 반등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10주선 직장인들이라면 요걸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처음에 뭐 많이 싫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것들을 한번 좀 해보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뭐 여러분들이 그냥 대표적인 예로 뭐 이거는 뭐 좀 그렇다 치죠. 한미반도체도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뭐 자 여기서 볼게요. 이렇게 오랫동안 하락을 하다가 제가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자, 하락을 하다가 21선을 돌파를 하고 60선에서 저항받고 내려왔어요. 자, 다시 올라갔죠. 예.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맥자리는 이런 자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더 내려갔네요. 그죠? 이렇게 2,600원짜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네요. 그죠? 몇 배입니까,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예. 거의 뭐 20배 가까이 올라왔는데, 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뭐 여기서 하셔도 돼요. 이런 자리 20선 빨간색이 20선이거든요. 이렇게 그죠? 예. 뭐 20선 이탈하면 매도하셔도 되고 다시 올라타죠. 예, 이렇게 올라타죠. 이렇게 그죠? 한번 이제 추세가 60선이 이렇게 돌려버리잖아요. 그때부터는 그림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종목을 돌리면서 한번 봐보시면 완전 달라진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주봉에서. 예. 조금 이거는 그러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앞에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것도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탔어요. 이렇게 올라탔습니다. 여기서 사서도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했죠. 주봉에서도 마찬가지 그게 적용이 돼요. 근데 자, 60선을 올라타고 그러면 제가 여기다 120선 한번 그어 볼게요. 자, 라인 120선. 빨간 색상이 같은 색이면 안 되지. 자, 분홍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색깔로. 자, 색깔이 너무 안 튀네요. 죄송합니다. 왜냐면 거의 뭐 올라가면 그런 식으로 나와요. 안 나오는 종목도 있는데 120선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눌림 60선 또는 120선에서 주봉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거는 동일해요. 다 동일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올라타더라도 다시 내려왔다가 60선 근처에서 지지받고 매수를 하면 돼요.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여기서 지지받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서 사시면 돼요. 올라갈 거예요. 아이고 내려가네. 추세가 이탈을 했네요. 올라갔다가 이탈을 해버렸어요. 60선이 꺾여버리는 거죠. 60선이 꺾이면 안 돼요. 그럼 다시 봐야 돼요. 60선이 돌아올 때까지. 자, 여기서 올라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는 뭐 호텔 신라가 어떤 중국 그런 것들이 크잖아요. 관광객들이 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얼마든지 자 이것도 보세요. 자 20선 올라타고 이제 저는 이 쿠쿠홀딩스도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적이 얼마나 좋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 이런 것들처럼 여러분들이 한번 올라타면 20선을 올라타면 정말 무섭게 가는 종목 그런 이렇게 매매를 많이 안 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과거를 여러분들이 쭉쭉 돌려가지고 하락하던 주가가 이렇게 안전한 매매를 하실 거면 이때 말고 눌러줄 때 사세요. 눌러줄 때 사실 한번 올라갔다가 눌러주면 사면 돼요. 눌러주면 이탈만 안 하면 돼요. 저점 이탈만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지지를 받았어요. 고개를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이 60선 이제 120선 잠깐 지워 볼게요. 차트가 지저분해서 자, 요게 보면 빨간색이 이렇게인데 20선인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뭐 이탈을 해도 지지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지받고 올리면 21선도 끌어올릴 거고, 예, 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60선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지지를 안 하고 이렇게 내려갔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21선도 그러면 이거는 추세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손절을 하시면 돼요. 손절을 하시면 됩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푸드나무 한번 볼게요. 어제 상한가 같죠? 푸드나무도 보시면, 자, 이렇게 초항받고 내려왔잖아요. 쌍바닥 딱 내주고, 예, 쌍바닥 딱 내주고, 급등, 예, 연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락하던 종목도 주봉 이렇게 그냥 돌려보세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놈도 보지 마시고, 21선은 이런 놈도 여러분들 카카오뱅크도 이제 관심 한번 올라탔잖아요. 예, 올라탔잖아요. 올라탄 놈들, 카페24 좋네요. 올라탔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봉에서, 이게 일봉이라 가정해봐요. 이렇게 내려와요. 계속 하라고 있죠. 이렇게 삐찔끔 나온 거는 뭐다? 매집이다. 누군가 매집을 했단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바닥에서 거래량 터졌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것만 해도 수익률이 괜찮아요. 여기서 이렇게 안 보이네. 네,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갔죠. 네, 몇 프로예요? 15%. 네, 15%. 15% 더 되지, 따져보면. 얼마죠, 여기? 8,200원이니까, 네, 16,000원 올랐네요. 100%에 100%. 네, 단기에. 네, 주봉이잖아요. 한 주 만에 엄청나게 올라온 거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봉에서 20선 올라탄다. 한 번 올라타면 자 이게 이제 이것도 지금 내려오다가 제가 얘기했죠. 내려오다가 이게 카프로가 관리 종목이 돼 버렸네요.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런 종목 하지 마시고 자 내려오다가 20선 올라타서 60선 저항 받았죠. 그럼 내려올 거예요. 내려오는데 이놈이 그냥 내려가 저점을 깨버려. 그러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과감하게. 만약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내려올지. 뭐 여러분들이 이게 여기서 더 내려온다 그러면 매매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여기 지지 하나 보세요. 지지 안 하고 내려가면 이거 그냥 다시 또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안 하면 돼요. 근데 올린다. 그러면 조금 비싸더라도 사면 돼요. 그러면 올라가거든요, 이게. 그러면 60선 저항 받았죠. 이러면 내려올 거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추세를 돌리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해도 돼. 여기가 안전한 자리예요. 여기보다는 모르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저항받고 내려왔어. 여기 이탈 안 했잖아요. 이탈 안 했죠. 여기서 여기 이탈하면, 이 라인을 이탈하면 그냥 버리면 돼요. 이탈 안 하고 올라가네요. 그러면, 이거는 쫓아가요. 쫓아가다가, 올라가. 그러면 이제 한번 올라타면은 저항 받는다고 그랬죠. 저항 받으면 눌리면, 이거 아깝거든요. 그러면, 근데 매매 그냥 놔둔다라고 해도 그냥 이렇게 그냥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수익률 커요, 이거. 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주봉은 4개가요. 4개가 한 달이에요. 한 달.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벌써 대략 석 달인 거예요. 석 달. 12주잖아요. 그러면 12주예요. 석 달이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거 못 해요. 직장인들이나 좀 이렇게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이나 하셔야지. 예전에 제가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 락앤락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제가 다 얘기했던 거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락앤락도 여기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올라갔던 자리고, 예, 충분히, 예, 여기에서 이렇게 돌리고, 여기서 충분히 이런 식으로 수익률 뭐 충분하죠. 이거 10,000원에서 12,000원 올라갔는데, 예, 거의 10,000원 100%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근데 이거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들. 주봉이나 일봉이나 원리는 제가 얘기했던 제 강의 돌려보세요. 얘기했던 것도 다 그대로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내용들 제가 다 적어드렸잖아요. 역배열 추세에서 21선 아래에서 매수하면 주가가 상승하면 뭐만 본다? 21선 추세만 본다. 추세가 하락이면 매도하고 횡보면 홀딩해라. 그 얘기가 다 동일하죠. 또
역배열 추세에서 주가 지수가 21선을 올라타면 61선 또는 저항을 받는다. 120선에서 저항을 받는다. 예. 그 다음에는 저항받으니까 매도하면 되죠. 매도하고 눌러주고 올라가면 그때 사면 돼요. 여기 이탈 안 하면 되니까. 이런 매매 간단하거든요. 여러분들 주식 쫓아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욕심인 거예요. 저도 지난달에는 욕심을, 원래 저 7월 달에 매매 잘했거든요. 매매 잘했는데 욕심을 부려서 손절을 좀 크게 했어요. 네, 손절을 했는데 이번 달에는 오히려 이제 그 7월 달에 손절을 다 만회하고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7월분 다 복구했죠. 8월 달에. 근데 여러분들이 욕심을 부리니까 문제. 저도 욕심을 부렸어요. 욕심을 줄여야 됩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본이라든지 원칙 매매하시고 이런 매매도 있다라는 걸로만 들어주시고 한번 테스트 해가지고 나하고는 이게 잘 맞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만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 거예요. 한번 딱 사놓으면 추세가 돌리고 이런 식으로 가면 상당히 꾸준히 간다라는 걸 보실 거예요. 그죠? 추세선 딱 그어놓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냥 한번 흐름을 타면 강하게 갑니다. 흐름을 타면 강하게 가요. 이때는 뭐 다 올라갔던 것들이죠. 그죠? 더 앞으로 가볼까요? 자, 여기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한번 흐름을 타면 꾸준히 가요.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니까, 뭐, 이런 종목들도 쭉 한 번씩 훑어보면서,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충분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강의를 한번 해봤어요. 뭐 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물어보시고요. 괜찮아요. 물어보셔도 됩니다. 물어보시고 그런 매매가 훨씬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짤 거예요. 이제 중장기 쪽도 좀 이렇게 하고 스윙 쪽으로도 이렇게 좀 가져가면서 두 개 정도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고 지금은 뭐 거의 스윙 쪽으로 많이 저기 했는데 또 물리다 보니까 또 중장기가 갔어요. 또 어쩔 수 없이 저도 사람인지라 여러분 뭐 손절을 지금은 손절을 하는데 칼같이 해요. 지금은 원칙을 다시 정확하게 이게 책을 읽다 보니까 이거가 정말 중요하구나, 손절이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느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손절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기계적으로 그냥 스탑로스 딱 걸어놓고 안 쳐다봅니다. 그냥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스탑로스 딱 손절 라인 딱 잡으면 여기 밀리면 손절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스탑로스 걸어놔요. 여기 밀리면은 내가 봤던 자리가 아니니까 그러면 보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10%가 내려오면 거의 그 종목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매수하고 나서 진짜 잘못 사지 않는 이상은 이런 데서 사서 10%가 내려왔다라고 할 말이 없죠. 근데 이렇게 눌림목에서 샀다 그러면 눌림목에서 또 사서 10%가 내려왔다라는 거는 그 종목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돼. 그 기본 10%가 내려왔다는 거는 앞으로 10% 15%가 더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30%가 물리면 그거 올라올 때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그 기회비용이 더 아까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1000만원에 10% 나와서 100만원 손절 썼어요. 근데 그러면 900만원으로 다시 10% 15% 수익 내면 1000만원 만들 수 있거든요. 20% 30% 내가지고 내려와서 700만원 가지고 올라오는 이 기회비용이 훨씬 더 아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사면 잘못된 거고 눌림목에서 사서 매수를 해서 수익이 나면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세요. 한번 뭐 소액으로라도 한번 해보시고 항상 눌림목 아시죠? 제가 얘기했던 달리는 말을 무조건 계속 갈 수 없다. 가다가 물도 먹고 요물도 먹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달리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쉬었다가 또 달리고 이런 식으로 주식은 우리 일상생활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차 어디 서울 올라갈 때, 지방 내려갈 때 힘드니까 휴게소 가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만의 매매 방법, 기본과 원칙, 그거 세우셔가지고, 8월보다는 9월이 더 좋을 겁니다. 근데 9월이 이제 추석이 있죠. 추석이 있어서, 또 이렇게 또
또 10월달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10월달이 이때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면, 그때 저기 토요일, 9월 30일, 31일, 1일, 2일, 그러면 이때까지 휴일이냐면, 또 이날 휴가를 내면, 거의 10일을 쉬더라고요. 휴가를 내놓으면. 이런 것도 있고, 이러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8월보다는 9월이 더 좋을 것 같다. 9월보다는 10월, 이런 식으로, 좋을 것 같으니까, 희망 잃지 마시고, 그런 매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바이오 종목 잠깐만 얘기하고 제가 마무리 할게요. 바이오 종목만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노보 노르디스크라, 이거 아닌데? 죄송해요. 이 종목이 아닙니다. 이게 왜 있어? 노보믹스 아니고, 아까 찾아놨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찾아놨는데. 이게 HTS에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노보노 이걸 제가 찾아놨거든요. 근데 아까 찾아놨는데 왜 일부러 찾아놨는 시간이 걸려서 신기하네. 여기 이거 아니고 미국인데 이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제 그냥 제가 그러면 잠깐 여기 예를 빌릴게요. 좀 보기 편하게 왜냐면 옛날 거를 좀 하려고 저기를 잠깐 여기 빌릴게요. 참. 이게 지금 이 노보노디스크라는 이 회사를 여러분들이 좀 한번 좀 잘 지켜보세요. 바이오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회사가 옛날에 상승이 나올 때마다 바이오 종목이 좀 상승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좀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을 꼭 한번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준비를 다 해놨었는데 좀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럴 줄 몰랐어요. 좀 황당합니다. 노보노 미국 관련인데, 자, 일단 노보노디스크 이 종목 여러분들이 한번 해가지고 한번 좀 보시면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갭상승까지 뛰었거든요. 갭상승까지 뛰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또 이제 그 금리 인하 제가 얘기했죠. 바이오주는 그래서 천천히 준비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미리. 근데 이제 부동산 충격이 온다면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추세선을 그어놨지만 여기 이렇게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과감하게 이 추세선 라인에 온다 그러면 과감하게 저는 매수를 할 겁니다. 과감하게. 원래는 제 매수가는 원래 여기 밑이었어요. 여기 4만원 이하였거든요. 39,000원대였는데 39,200원인가 그랬는데 이 정도 되었을 거예요. 이 정도. 이 정도 됐는데 여기 지지 라인 확인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도 매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 저 여기서도 매도 안 하고 기다렸거든요. 돌파를 한 번 더 시도해서 돌파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가면 어쩔 수 없죠.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보고, 좀 홍보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추석이 한 달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좀 올렸습니다. 공동구매를 2개를 올렸어요. 여기 영등포 법성포 골비고요. 그 다음에 영광골비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 침향단인데 홈플러스에서
이렇게 생겼어요. 김호곤 침향단입니다. 침향이 30% 함유가 돼 있고요. 이게 100환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이거는 단점이 뭐냐면 쇼핑백이 없어요. 쇼핑백은 이거에 맞는 다이소에 가셔가지고 구매하셔가지고,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다이소에 가셔가지고 구매하셔가지고 선물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회원가, 회원가, 딱 이때만, 명절 때만입니다. 정상가 돌아가요. 다시 나중에 59,000원, 배송비 포함입니다. 100환 들어있어요. 100환, 59,000원, 59,000원이고요. 100환 들어있어요. 이렇게 봉지에 이렇게 따로따로 다 싸져 있고요. 침향이 좋은 건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한 봉지 그냥 들고 다니면서 충분히 석 달분이에요. 100환이니까 하루에 하나씩. 그리고 사이즈도 커요. 대부분 기존 침향은 3.75g인데 이번에 4.5g으로 저기를 했고요.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그냥 개별적으로 연락 주셔도 되는데, 여기에다가 요건 누르시면요, 이렇게 작성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름, 여기다 수량 쓰시고요. 숫자만 입력한 수량, 그 다음에 이름, 연락처, 배송지 주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체크만 해주시면 되고, 제출하기 하면 그냥 주문이 끝납니다. 주문이 끝나고 계좌는 이쪽으로 입금해 주시면 되고요. 자, 뭐 지금 법성포 연관골비도 그렇게 만들어 놓을 거고요. 뭐 그냥 뭐 작성이 힘드신 분 핸드폰에서도 다 돼요. PC에서도 되고. 그러니까 작성이 힘든 분들은 저한테 그냥 연락 주시면 되고, 요거는 9월 8일날 1차 발송을 하고 2차 발송은 9월 15일날 할 겁니다. 일괄로. 미리 받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미리 얘기하시면 되고요. 법성포 굴비는 뭐 아시겠지만 오염수 내보내기 전에, 방류 전에 잡아놓은 거니까, 뭐, 오염수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뭐, 인건비라든지, 뭐, 온부자재비 다 올랐어요. 다 올랐는데, 저번, 계속 지금 동일한 가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년째 이 가격으로만 하고 있어요. 뭐, 그냥 서로, 그냥 조금, 이렇게, 그래서, 뭐, 굴비만 있는 거, 20미, 그 다음에 사이즈는 동일해요. 얘랑 이미지가 다를 뿐이, 이것 때문에 제가 이미지를 다시 찍은 건데, 사이즈는 동일하고 고추장 굴비가 300g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추석 명절 선물 세트 리스트가 쫙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는 과일값이 좀, 사과값이 비쌉니다. 배보다. 사과가 우박이라든지 또 탄저병, 태풍 오고 나서부터 탄저병이 상당히 많이 걸려가지고요. 사과값이 천정부지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보시면 과일도 많이 있고요. 한우도 이번에 많이 포함시켰어요. 여러분들, 한우도 많이 포함시켰는데 여기에는 없어요. 한우가 많이 없는데, 그래도 여기뿐만 아니라 되게 많아요. 한우뿐만 아니라 상품이 되게 많거든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추석도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기죽지 마시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8월달은 힘든 장이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안전한 매매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질문은 언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명절 때도 제가 저한테 문자나 카톡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제가 늦게라도 제가 답변을 드린다. 전화를 드리든지 아니면 카톡으로나 문자로 남겨드리니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하시면 됩니다. 이상. 자, 오늘 초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이제 무더위가 많이 꺾였죠? 무더위가 많이 꺾였으니까, 그래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